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성은. 그녀는 출판사의 인턴 직원으로 들어가면서 직장 상사인 은실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로가 되는 말을 듣게 되죠. 과장님, 오늘 새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은실은 고개를 돌려 성은을 바라봤다. 저도 과장님처럼 꾸준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요. 두 분처럼 한 조직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대리님이 더 대단하게 여겨져요. 와, 대단한데요? 라는 다른 사원의 말에는 감탄보다 업신여기는 조소가 어려 있었다. 그러나 성은의 말에는 악이나 비꼬는 기색이 없었다. 진심 어린 감탄이 깃든 눈빛에 은실은 멍해졌다. 회사를 오래 다닌 것에 대한 칭찬은 극성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부끄러운 저항도 잃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싫지 않았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한 경험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성실함과 공들인 시간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전 고작 2달 정도 일했는데도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거든요. 겨우 인턴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나약하다 싶기도 하지만요. 저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땐 그저 이런 다짐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버텼으니 내일도 버텨보자. 그럼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저도 성은 씨 말 맞다나 자신 없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얼마 뒤 지하철은 정차역에서 멈추었고 한 차례 인파가 쏟아져 나간 뒤 또 다른 사람들이 빈자리를 채웠다. 방금 역에서 내린 사람들 한 명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요? 은실의 물음에 성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은실은 표정 없는 얼굴로 휴대폰을 보거나 피로에 지쳐 눈을 감은 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에 남지 않는 건 누가 내리더라도 또 다른 이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이에 지하철은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목적지를 향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더라도 일은 돌아가거든요. 못 견뎌서 그만두더라도 대체할 인원은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이 일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조직에서 나의 역할은 언제든 폐기 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부품으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힘들고 불안하죠. 성은은 말없이 은실을 바라봤다. 겁을 먹은 듯한 얼굴, 그 투명한 표정에 은실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모든 게 어설프고 위축됐던 내 신입 때와 비교하면 성은 씨는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아요. 그저 하루하루 견뎠고 연차가 쌓였다. 정글짐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의 규율과 동료 관계에 지칠 때도 많았다. 버틸 힘이 없어 무너진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오르고 또 올랐다. 업무 사이에 연결된 긴밀한 파이프를 오르내리며 점차 사회인으로서 적응해갔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내뱉는 배짱은 기질상 갖지 못했지만 부당한 일들이 우물같이 쏟아질 때 자신을 보호할 방수 커버 같은 마음의 두께도 조금은 생겼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력을 오래 쌓으면 어떠세요? 일과 사람 관계 같은 것에 능숙해지나요? 지금도 고민하고 머뭇거려요. 어떤 영역의 고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둘레로 넓어지거나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반드시 통과하거나 거쳐야 할 관문처럼. 성은의 표정에 은실이 던진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비쳤다. 은실은 희미하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입사했던 때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좋아요. 직책에 따른 책임의 무게는 있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회사가 휘청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 부담을 비울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 나가는 일이기에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그 안에서 때론 내가 부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역할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해서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배운 경험은 오롯한 나의 것이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국 내 안에 남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군요. 의미 없는 게 정말 아니네요. 은실의 말에 경직되어 있던 성은의 표정이 느슨히 풀어졌다. 혼자 해나가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우린 한 부서 안에서 합을 맞춰 일하는 동료니까요. 지금처럼 같이 일하다 보면 조금씩 능숙해질 거예요. 동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건 은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친한 동료일지라도 적절한 경계를 두며 사적인 용무로 연락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고생했어요 라거나 잘하고 있어요 라는 격려를 건네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거리일지라도 우리라는 맥락으로 묶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은실은 문득 들었다. 그건 성은이 건넨 말 덕분이었다. 회사에 들어오면서 얻은 안정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라는 소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그런 틀 없이 취업을 준비하던 시간은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입사한 뒤에는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엄마가 제일 기뻐하세요. 뭣도 모르던 녀석이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밥벌이 한다는 게 좋으셨나 봐요. 잘 버텨라, 잘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은은 사원증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쥐었다. 그 시선에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갖고 있는 책임감과 떳떳한 자녀로 남기를 바라는 진심이 온존되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20대인 인턴 사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긴 했지만 은실 또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딱히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관계는 어려웠으며 혼자 사는 외로움도 그를 힘들게 하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선아의 회사 근방까지 오게 됐다. 연락을 취하자 그녀는 반색하며 퇴근 후 저녁이라도 먹자고 답했다. 오랜만에 본 선아의 얼굴은 제법 밝았다. 이직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일에 대한 피로도가 엿보였지만 일정 정도 여유가 있었다. 새로 들어간 회사는 어때? 은실의 물음에 선아는 눈두덩이를 손가락 끝으로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정신없어. 결혼식 준비할 때만큼이나 바빠. 좀 더 여유를 두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시작해서 놀랐어. 자가 마련하려면 같이 벌어야지. 둘이 바짝 모으면 2, 3년 뒤에는 집도 마련할 것 같아. 얼마간 안부만 주고받던 선아를 만난 건 넉 달 만이었다. 그녀는 결혼의 장점과 정서적 안정감에 대해 터놓았다. 경험해본 적 없는 세계에 관한 설명에 은실은 고개만 끄덕였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미혼 시절에는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선아는 연애에 관심 없는 은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의 말을 건넸다. 너도 이제 연애해야지. 우리 중에는 너랑 영지만 남았어. 은실이 고개를 가로젓자 선아는 눈을 흘겼다. 그러다 혼자 살려고? 남편한테 물어볼 테니까 소개 받아볼래? 됐어. 요즘은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딱히 없어. 혼자인 게 오히려 편해.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 남 일처럼 말한다. 연애도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거야. 말을 이어가던 선아는 울긋불긋한 은실의 목덜미를 발견한 뒤 놀라서 물었다. 근데 너 목덜미에 뭐야? 피부염? 은실은 얼굴을 붉히며 목 부근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대상포진이래. 마침 너희 회사 근방에 있던 병원에 갔다가 연락한 거야. 우리 나이에 벌써 대상포진? 그러고 보니 얼굴도 수척해진 것 같고 안색도 창백한데. 야근 좀 했다고 곳에 몸이 놀랐나 봐. 너도 참 둔감한 건지 의연한 건지 모르겠다. 아프면 아픈 티도 내고 연차도 팍팍 쓰고 그래야지. 몸 상하면서까지 일한다고 회사가 그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야. 너 거기서 7년 차지? 이직해서 처우 괜찮은 곳으로 가라니까 말 안 듣고 버티더니. 선아의 성화에 은실은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 직장 생활이 어디라고 다를까? 라고 답했다. 그럼 남자라도 만나. 몸 상할 정도로 일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도움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일상이 훨씬 여유롭고 좋아진다니까. 영지는 걱정할 게 없는데 네가 문제야. 은실은 영지의 이름이 언급되자 멈칫 굳어졌다. 걔는 우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00% 남자 있어. 그러니까 너만 분발하면 돼. 영지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
비서 월급으로 가당치 않은 가방이나 옷, 그거 다 어디서 났겠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감 좋아. 회사에서도 불륜 커플 바로 눈치챘다니까. 촉이 묘하게 구리고 석연치 않았거든. 황선아 촉은 절대 못 속여. 은실은 대화 주제에 영지가 오르내리는 것이 무지근히 여겨졌다. 거북한 화두가 이어지는 것이 버거웠던 터라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선아와 금세 헤어졌다. 나누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배회하듯 맴돌았다. 남편, 안정감, 결혼. 그 모든 건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져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한도를 넘을 만큼 강하게 일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꿈마저 흐려졌다. 그렇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 않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뿐이야. 은실은 자신과 같은 선상에 영지를 놓아두고 생각했다. 영지는 친구들과 다른 유부남을 만나는 특수한 형태의 연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든 상황을 감수해야 할 당사자의 심중에는 더욱 복잡한 감정들이 산재하겠지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연애인 건 분명했다. 우리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불완전하게 비춰지겠지. 여러 상념에 젖어있던 은실은 지하철 손잡이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다. 비비되기 치는 흔들림에 의해 몸은 축없이 흔들렸다. 버티는 건 요령없는 노력이었나.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원만히 이어질 거라고 믿었던 관계도, 묵묵히 버텨온 회사 생활도 실은 잠자코 견디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혼자만의 생활이 변치 않고 이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최소한의 벌이를 위해 몸 건강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늙어가는 어머니와 회피하고 싶은 아버지의 존재도 결국 장녀인 자신 몫으로 배급될 막중한 의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은실은 자문해 보았다. 참고 버티는 게 미덕이라 여겼던 방식을 마흔이 되고 쉰이 된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런 이유로 인해 다들 결혼하는 걸까? 덜컥 퇴사하더라도 남편의 벌이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삶. 힘들다는 투정에 도닥이는 손길이 있는 삶. 집으로 돌아가 여보 나왔어 라고 말하며 갓 끓인 찌개를 나눠 먹는 삶에 대해 체념하면서도 내심 부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영지에게도 안정적인 반석은 없는 듯했다. 명랑한 고백과 달리 확신 없던 말들과 화려한 장신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이 어긋난 방향으로 발현한 것으로 보였다. 침대에 누운 뒤에도 몸을 뒤척이던 은실은 새벽녘 일기장을 꺼내어 펼쳤다. 선아의 말과 달리 나와 영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외로워 잠들지 못하는 밤, 혼자 책을 들척이거나 맥주 한 캔을 따는 나와 같이 영지도 누군가 필요할 때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어슴푸레한 밤에는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우린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똑같이 외롭고 비슷하게 불안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네가 그 관계를 버티고 난 이곳에서 늘 고수하던 방식으로 견디는 게 우리에겐 정말 최선인 거냐고 묻고 싶다. 한편 인턴 사원인 성은은 자신이 좋게 생각하던 과장 은실이 사실은 회사에서 평판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고 그를 험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은실이 이른 퇴근을 한 뒤로 성은은 혼자 남아 업무를 마무리했다. 퇴근 전 탕비실에 들렀을 때 형원을 포함해 영업부의 다른 두 사람과 마주쳤다. 이들은 근방에 있는 카페에 갈 예정인데 함께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애매했던 터라 성은은 동료들을 따라 카페에 갔다. 회사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지만 성은은 잠자코 차를 마셨다. 그때 한 동료가 성은을 대화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그러고 보니 성은 씨는 좀 어때요? 네? 일하면서 어려운 거 없어요? 정은실 과장님 되게 조용하시잖아요. 말이 원체 없으셔서 일을 제대로 알려주시긴 하는지 걱정돼서요. 하기야 정 과장님이 그렇긴 하죠. 성은 씨 숨 막히겠어요. 당황한 성은은 뜨거운 음료에 입천장을 댈 뻔했다.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유쾌하지 않았다. 대화를 듣고 있던 형원은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다는 듯 호기심 가득한 눈을 굴리며 어째서 은실이 편집장 자리를 맡지 못하는 건지 콕 집어 다른 이들에게 물었다.
괜히 그 나이까지 남아있겠어요? 나이 들면 연봉 때문에 이직이 더욱 어렵잖아요. 버티는 게 대단해요. 저 같으면 못 다니고 그만둬 버렸을 거예요. 카페에서 나온 뒤 같은 방향으로 향하던 인사팀 동료가 은근슬쩍 입을 열었다. 아까는 형은 씨가 있어서 말을 가려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은 씨 이해하죠? 성은이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동료는 목소리를 낮추고서 말했다. 설마 몰랐어요? 형원 씨 영업부 실장님 조카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 회사의 실상을 훤히 알게 될 테지만 미리 언질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가족이나 지인 아닌 사람이 버텨봤자 정 과장님 꼴나기 십상이거든요. 성은 씨도 여기 오래 있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성은은 쓰게 웃으며 겨우 네 라고 답할 뿐이었다. 들었단 말을 반추할수록 내면에선 좋지 못한 감정이 일렁였다. 정 과장님 성격상 이런 문제에 신경 쓰실 것 같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불편한걸. 정 팀장의 무례한 태도에 은실은 그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성은은 얼마 전 목격한 은실의 표정이 문 내 마음에 걸렸다. 오후 내내 안색이 좋지 않았던 점을 오늘의 불편한 티타임과 연결시켜 떠올리자 거북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던 일이 못내 부끄러웠다. 나서서 사수를 두둔할 수도 맞장구를 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언행을 취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였을까?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화를 거치려 해도 죄책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을 때 성우는 아빠가 보낸 사진을 보았다. 그가 보낸 건 흰색 민들레였다. 전송된 사진을 보던 성은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래 성은아. 전화가 올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듯 즉각적인 반응이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찡했다. 혼자 있는 아빠는 오늘도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마당을 보았을 것이다. 담벼락 너머의 도로와 그 너머의 녹음진 숲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울진 속내를 풀어놓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성우는 아빠의 내면이 또렷이 그려지지 않았다. 그저 보낸 사진 속 들꽃과 나무의 변화를 보며 어렴풋이 헤아려 보는 것이었다. 아빠는 오늘 꽃을 봤구나. 허허벌판에 생기 없는 겨울보다는 움트는 새싹과 식물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계절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아빠, 내가 전에 말한 과장님 말이야. 성은은 은실을 떠올리며 느리게 입을 열었다. 그분이 회사에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걸 알게 됐어. 직장에 인맥도 없고 동료들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타입도 아니다 보니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해받을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인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 맞아. 과장님은 그런 평판에 신경 쓰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지?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거북하고 불편했어. 성은이 나직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을 때 맞은편 노선에서 지하철이 들어왔다. 거대한 몸체가 철로로 들어서며 일으키는 기계음이 말소리를 덮쳐 성은의 음성은 희미하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내렸다. 성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난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한 시간과 노력 속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을 견딘 게 대단하게 여겨졌거든. 근데 동료들이 나눴던 이야기는 그런 과장님의 모습을 부정하는 말이었어. 성은은 그림자로 어두워진 창을 응시했다. 투명하고 검은 창에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제 얼굴이 이른거렸다. 내가 꿈꾸는 누군가의 미래가 하찮게 평가당하는 게 서글펐어.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매도되는 건 옳지 못한 거잖아. 가라앉은 목소리로 고백한 점이 신경 쓰였던 성은은 근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회사 사람들 하는 얘기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잠시 기분이 가라앉았던 것뿐이야. 라고 부언했다. 가끔은 하소연도 해야 마음이 고이지 않지. 잘했어. 잘 말했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던 성은은 애써 쾌활하게 답했다. 요즘 아빠가 보내준 사진 보는 게 낙이야. 여기서는 그 흔한 개망초도 거리에서 보기 어려워. 마당에 꽃들이 제법 예쁘게 피었어. 참 예쁘더라.
근데 네 엄마는 흰 민들레가 암에 좋다면서 뜯으려기에 내가 아서라 하며 말렸단다. 엄마는 아빠한테 주려는 거였을걸? 성은이 작게 웃었다. 점차 웃음이 희미해지자 석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은아, 네가 말한 그 상사분은 말이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잘 피어있는 것 같다. 문득 성은은 울음으로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인맥도 없이 버티면 정 과장님 꼴나요. 라는 동료의 말이 숨을 옥조는 듯 했다. 성은은 휩싸인 울음을 어쩌면 이곳에서 정규직 사원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빠 앞에서 겨우 삼켰다. 소박한 꽃이라 해서 피어나는 노력이 덜한 건 아니야. 오히려 척박한 조건에서 평범하게 피어나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지도 몰라. 특히 흰 민들레는 온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데다 무자비하게 채취하는 손길로 인해 보기 어렵거든. 그러니 더 귀할 수밖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자리를 지켜낸 건 제 몫에 맞게 잘 피어난 꽃 같은 일이야. 성은은 아빠의 말을 공감하듯 고개를 주워겼다. 움직이는 지하철 안 차창으로 붉은색, 푸른색, 흰색의 번진 빛이 밀집되어 있는 검은 도심이 눈에 담겼다. 성은은 불안으로 달아오른 내면을 무채색 어둠으로 칠해나갔다.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이자 사진에서 봤던 흰 민들레가 작은 몸을 흔들고 있는 자태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다. 성은은 은실을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는 회사 내 생활을 버텨보려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 속에서요.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은주야, 나 회사 그만둘지도 몰라.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은실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냥 너무 오래도록 있어서 그런지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가보고 싶어졌어. 잠시 쉬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결심은 하지 못했을 거야. 마음 완전히 정한 거야? 언니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바랐잖아. 그랬지. 근데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일이라 믿었던 게 실제적으로 나를 뒷받침해준 건 아니었어. 단지 지금 겪는 무기력과 불편을 감수하는 편이 미래의 불행을 막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지. 사실 나 이 고민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 그간 일을 그만두지 못한 건 애인과의 결혼이 무산되고 그가 떠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은실은 덧붙여 설명했다. 난 애초에 이 회사에서 버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할 엄두를 못 냈어. 이직하더라도 이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체념했던 거야.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다른 삶이 열릴 거라 생각하면서 그런 외부적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새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 그렇게 믿어온 시간들을 후회해? 미련하게 버틴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 전에 그 남자를 만날 적에도 비슷했어. 점점 나에 대한 태도가 무심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이 감정이 과민한 거라고 생각하며 부정했거든. 소진된다는 기분이 역력해도 친구나 동료의 일방적인 하소연을 듣는 위치에 날 그대로 놓아두었고, 그간 나는 버티고 참는 가학적인 형태로 자신을 함부로 다뤄왔던 거야. 은실은 그가 느꼈던 감정과 떠오른 생각들을 차분히 고백했다. 걱정보다는 모호한 긍정을, 단절보다는 허술한 연결을 택했고 그 선택에 회의적 의문을 품게 된 건 얼마 전이었다. 참고 버텨온 시간이 7년이야. 누군가는 쉽게 하는 퇴사나 이직이 나한테는 참 어려웠어. 은실의 음성에는 낙심하여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느낌보다 그러준 상태로 이어가던 집착을 비워낸 듯한 후련함이 배어 있었다. 이번 기회에 뒤늦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 그게 뭔데? 끝이라는 건 나약한 실패가 아닌 쉼이 될 수 있다는 거.
속내를 꺼내 보인 적 없던 은실의 첫 이야기는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주었다. 사적인 고뇌 끝에 내린 은실의 선택에 대하여 은주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이유나 판단을 덧대지 않은 순수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기를 거친 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 은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고민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 있어 더는 연인의 충고나 미래의 불안에 어영부영 끌려가고 싶지 않았다. 비로소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다른 이들의 호의와 판단을 떠나 이렇게 하고 싶어졌어 라고 언니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고백에 대한 은실의 답이 응원이었으면 좋겠다고 은주는 바랐다. 편집장은 성은에게 어째서 원고가 이것밖에 없느냐고 물었다. 감리에서 가져온 가제본이 실제로 요구한 수량과 달라 화가 난 듯했다. 다시 제본을 해오는 번거로움은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추가 인쇄를 하는 일에 대해 편집장은 답답하네 정말 이라고 중얼거리며 작은 소리로 짜증을 부렸다. 인쇄본을 추가로 가져온 뒤에도 굳이 말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상사한테 기본부터 못 배워서 그런가? 라는 말로 무안을 주었다. 일머리가 없다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회사를 떠난 사람까지 운운하며 격앙된 감정이 뒤섞인 말로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는 건 참기 힘들었다. 현실적인 상황을 자각하고 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건 퇴근이 가까운 시간의 일이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해두었단 말을 내뱉자 속이 후련해졌다. 편집장은 퇴사 의사를 밝히는 성은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지 않았다. 놀랍다는 반응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렸던 항복의 표시를 듣고 만족한 승자처럼 보였다. 회사를 나오며 성은은 사원증을 자리에 놓아두었다. 당장 어떤 알바든 닥치는 대로 찾아야 한다는 불안이 일었지만 시종 평가를 의식하던 긴장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올 여름은 다른 일들을 하며 버틸 힘이 남아있다고 중얼거렸다. 바람이 찬 겨울이었다면 애저녁에 짐을 챙겼을지도 모른다. 치명적인 상흔과 닮은 부채감을 안고 돌아가도 고향집에선 늘 보던 풍경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곳은 내가 떠나오기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달라진 게 없으리라.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마당을 보는 아빠를, 늦은 시간에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엄마를 기다리며 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성은은 골똘해졌다. 그러나 아직은 전기세나 연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며 먼 거리를 걷는 수고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계절이었다. 매섭게 추운 날씨에는 어느 손가락이 쉬 곱듯 강한 의지로 거머쥔 마음도 힘을 잃기 쉬웠다. 그래서 엄마는 겨울이 싫다고 말했었다. 추운 날씨에는 괜스레 마음이 심란해진다고. 계절 따라 그대로 얼어버린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이완되지 않는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일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었지만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은은 이번 기회에 실감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 대신 훼손되지 않은 온건한 상태로 일할 수 있는 새 조직을 찾겠다고 결심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성은에게 그곳은 그저 내 자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맞지 않는 곳에서 굳이 버텨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던 것들을 끊어냄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그 자유로움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거나 대단한 이상형을 만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무탈한 하루를 보내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냈던 은실의 동생 은주도 그걸 깨닫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이 됩니다. 은주가 자주 들리던 서점에서 우산을 빌린 적이 있는데 우산을 다시 가져다주는 마지막 장면이 저는 꽤 인상 깊었어요. 입구에서 푸르른 잎을 흔드는 율마가 반겨주었다. 원하는 만큼 빗줄기를 흠뻑 맞은 잎사귀는 기분이 좋은 듯 하늘로 명랑하게 솟아있었다. 잎의 테두리를 손끝으로 만지자 가늘고 부드러운 잎이 닿는 느낌이 좋았다.
너울지듯 푸르른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입구에서 나온 서점 주인과 마주쳤다. 남자는 웃는 얼굴로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다. 마치 은주가 이곳에 방문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가움이 느껴졌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마침 비가 오려는지 이곳에 처음 방문한 날처럼 하늘이 흐려서요. 생각난 김에 우산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잊지 않고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빌렸던 우산에 이니셜이 있던데 본래 주인의 이름인가요? 은주는 쥐고 있던 우산의 손잡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단골 손님의 우산이에요. 원래 있었던 것 대신 본인이 사용하시던 걸 가져다 두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율마잎에 맺혀있는 빗물을 구경하듯 보았다. 저 식물 볼수록 색이 참 예뻐요. 이름이 율마였죠? 맞아요. 생기가 없다가도 빗물을 머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나요. 그러고 보니 처음 온 날에도 이 부근에 율마가 있었어요. 그날도 비가 왔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오늘도 비가 오는군요. 날씨 요정은 못 되나 봐요. 가는 곳마다 우중충한 먹구름을 몰고 오는 사람인 건지. 은주가 자조적인 투로 중얼거리자 서점 주인은 담담하게 답했다. 우연히 그날 비가 왔을 뿐인걸요. 비가 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연찮게 오늘 날씨가 맑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은주는 율마의 여린 잎을 아이의 뒤통수를 쓸어주듯 매만졌다. 쏟아지던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남자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다. 귀한 것들은 적절한 시기에 우연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식물들한테는 이런 날이 우연한 행운인 거예요. 생각에 잠겨있던 은주의 입꼬리가 완만하게 휘어졌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산을 잊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비가 온 덕분이네요. 그 말 뒤에 은주는 조그맣게 웃으며 아주 나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여기 온 건 비가 온 것도 한몫했으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남자는 화분을 두 팔로 지탱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은주는 그를 따라 안으로 향했다. 그날 서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성은이 알려준 곡 중 하나였다.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들어서 귀에 익은 선율이 들리자